자, 저희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라이브는 넘버원의 주역 배우 세 분을 모시고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혜진 씨랑 승현 씨는 저희 채널 15의 첫 출연이신데 어떤가요? 좀 긴장되거나 뭐 여기 우리 우식이가 혹시 뭐 조언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조언해줬어요. 어떤 조언을? 네, 되게 그냥 이제 편하게 알아서 다 진행해 주실 거니까 되게 잘 따라가면 된다. 저도 초보 진행자로 유명한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일단 오늘 첫 출연이지만 저도 너무 반갑고 우리 혜진 배우님도 너무 뵈서 반갑고요. 우리 승현 배우님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 우리 혜진 배우님은 보니까 매니저님이 막 자꾸 참아라, 하지 마라, 뭐 그만 자제해라, 약간 이런 평소에 좀 텐션이 좀 있으신. 오락가락? 아, 에너지가 좋을 때는 정말 하이를 하고 네네네. 피곤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누나 나불나불 간다고 나불나불거리면 안 돼. 아 매니저분이 늘 네, 누나 네. 조심해, 약간 이렇게 자제를 시키는. 네. 오늘은 조금 뭐 그래도 편하게. 흥얼흥얼한데라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 사실 흥얼흥얼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흥얼흥얼? 네, 그 자우림이랑. 노래하는 거요? 네. 역시 우리 세대. 언제 한번 나와서 노래 한번. 저 쿨도 좋아하니까 같이. 오늘 텐션이 좋으신다.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 매니저분이 유의해서 보겠네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밑에서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네. 얼마나 편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텐션이 높으신 우리 혜진 배우님 모시고 자 영화 넘버원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일단 우리 구독이 분들이 어떤 영화인지 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예고편을 한번 보면서 좋아요. 어떨까요? 각자 소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시길 새해다 새해. 우리는 참 희한하다. 위기에 처하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말보다 엄마부터 먼저 찾는다. 그렇죠. 매일 보고 싶다며. 보고 싶으면 그냥 내려가면 되잖아. 안 돼. 엄마 밥 먹으면 엄마 돌아가실까봐 같이 못 산다고?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어느 날 갑자기 저라도 못 믿죠 숫자가 사실.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와. 저 숫자가 0이 되면 아버지. 너가 죽는다. 진짜 내한테 너무하는 거 아이가? 엄마. 우리 한번 믿어봐요. 오빠를 계속 힘들게 한다는 그 숫자. 은실 씨, 다음 생에 꼭 내 차시고 태어나니 아이고. 내가 대학도 보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근데 발전은 변한다. 알지? 아이고 변했으면 좋겠네요. 예. 사실 예고편만 봐도 저는 약간 눈시울이 네. 살짝 울컥했어요. 왜냐면 당신에게도 저 숫자가 보이나요 그랬잖아요. 아. 안 보이지 우리 눈엔. 그죠? 근데 사실은 보이는 거잖아. 맞아요. 줄어드는 아, 거는 우리 알고 엄마 돌아가실 거잖아. 음. 그거는 누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거기 아까 나 그 당신에게도 저 숫자가 보이나요? 우리는 안 보이는 척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아우. 그거예요. 아 그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관통한 거예요 방금. 아 내가 관통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숫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건 맞고 맞아요. 언제 0이 되는지만 모를 뿐이지. 굳이. 그걸 만약에 명확하게 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 하네. 숫자로 그쵸. 진짜 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넌 어떻게 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사고할 때는 야 이 자식아 엄마 밥 안 먹으면 되잖아. 그쵸. 이건데 네. 사실은 그런 1차원적인 해답보다는 최우식 배우가 그 부분 우리가 하는 그 똑같은 고민을 어떻게 네, 어떤 하긴 했죠. 그쵸 그게 네. 1번이겠지. 피하기도 했고 그럼. 이제 다른 방법들을 찾는. 그 고군분투의 과정들이 이제 네네. 즐겁게 네, 맞아요. 재미있게 그렇죠. 유쾌하게 네. 표현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요 영화에서 어머니 역할. 네. 저는 이제 아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최우식 배우하고 연기는
기생충 엄마네. 맞아요. 기생충 엄마구나. 맞아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이미 그러면 맞아요. 이미 뭐. 맞아요. 두 번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1대1로 하지 못했던 얘기도 많이 하고 아주 재밌게 찍었습니다. 아니 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까 예고편에서 우리 우식 배우의 대사 중에 다음 생엔 꼭 내 자식으로 태어나 라고 말하는 장면이 진짜 이미 예고만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되면서 슬프다는 반응이 이게 또 울컥하네요. 예. 상당히 유쾌한 영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지만 되게 유쾌하게 이렇지만 네. 이걸 풀어나가는 네. 과정 네, 자체는 굉장히 유쾌하다. 그럼요. 그런 말씀을 상당히 유쾌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만큼 인생의 속도가 더 빨리 간다. 뭐 30살이면 30km로 가고 뭐 50살이면 50km로 가고 살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걸 맞아요. 느끼는데 맞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이 한 생에만 본다고 생각해도 너무 슬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자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생도 말고 다음 생에도 또 만나자. 이거 얘기하려면서도 또 너무 하지만 유쾌하고 재미있는 영화. 네. 이런 상황을 재밌게 풀어나간다. 너무 재밌게 푼 2월 영화. 11일 개봉. 언제라고요? 2월 11일이요. 2월 10일. 네. 전 2월 1일. 이게 좀 그런 것도 궁금하기는 해요. 이게 결국 어머니의 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진짜 이게 내가 마지막 엄마의 밥 한 끼를 먹어야 된다. 네. 그러면 각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소울푸드, 엄마의 음식이 엄마의 있습니까? 소울푸드. 저 있어요. 뭐죠? 엄마의 닭백숙. 닭백숙? 네. 그 안에 찹쌀 가득 넣어서 이렇게 압력솥에 잘 끓여서 되게 부들부들 다 흩어지는 찹쌀밥 가득. 너무 맛있어요. 닭백숙. 알겠습니다. 우리 우식 배우는 어때요? 닭백숙은 아닌데 네네. 우리 엄마가 해주는 참 기억에 남는 그 한 끼.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스팸과 계란과 케첩 좀 많이랑 김치찌개. 아니 죄송한데 스팸은 글쎄요. 근데 김치찌개. 여기 김치찌개가 스팸은 그냥 킥이고 네네. 김치찌개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식 씨는 스팸 언제 처음 먹어봤어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먹었던 거 같아요. 우식이가 둘째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첫째 때는 되게 신경을 써서. 그쵸. 첫째 닭백숙 하는데 먹이죠. 지금 혹시 첫째? 첫째. 거봐! 에이! 둘째 거봐! 때는 다르잖아. 그냥 닭 아니잖아. 한약 막 네네. 넣어서 어이구 우리 딸, 어이구 우리 딸, 어이구 우리 딸 이거고. 아니, 우식이는 근데- 스팸 이렇게 툭. 아니 김치찌개.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혜진님은 혹시 생각나는 어머니의 소울푸드가 있습니까? 저희 엄마가 나물을 되게 잘해요. 특히 이제 콩나물이 좀 나오면 그거를 장조림처럼 졸여주시거든요. 콩나물은 금방 쉬니까. 그런 거는 어디서 보기 힘든 음식이긴 하네요. 콩나물 장조림은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콩나물을 정말 졸이면 이게 딱 줄기만 남아요. 그 어. 수분이 다 빠지니까 질긴 그 네네네. 식감만 네. 남거든요. 근데 그거를 얹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야, 이건 나는 상상도 뭐가 안 된다. 네. 콩나물을 약간 수분을 척 빼버리고 네. 그 대가리도 빠지고. 대가리는 붙어있을 때도 있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지가 알아서. 그거는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가리만 먹불먹, 이렇게 모아가지고 먹불먹. 먹어도 맛있겠다. 불복. 아니 왜냐면 여기 또 아무래도 제가 이 영화 아직 보진 않았지만 엄마의 또 집밥이라는 너무 강력한 매개체를 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음식이 100마디 말보다 더 표현해 주는 게 있잖아요. 어때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음식들이 좀 돋보이는 영화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그래요? 많이 나옵니까? 네. 주인공이 또 있어요. 네. 저희 뭐요? 그건 얘기하면 안 되는 여기 거구나. 이 자리에는 안 나왔는데 주인공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음식이에요? 네. 네. 소고기 묵국이라고. 소고기 묵고 너무 잘 알죠. 부산 소고기국인데. 빨간 거 하얀 거. 빨간 거. 빨간 시장에서 빨간 거. 계란 그다음 콩잎. 무. 그리고 그 친구의 꽁잎 장아찌.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또 음식이 매개가 돼서 또 따뜻한 그 마음이 보이는 그런 영화라고 하니까 네. 엄마의 음식 생각하면 사실은 그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그것이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거군요. 네.
소고기. 잘한다. 이래서 나영석. 역시 넘버 2월 11일. 네, 넘버원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따뜻한 영화 연말에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좀 특이한 코너를 좀 준비했죠? 네. 무슨 뭐 아세요? 무슨 나 코너죠? 지금 처음 들어. 같이 준비했어? 뭐 같이 네, 언제? 같이 준비했어. 저희가 같이 준비.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영화 홍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저희가 뭐 준비를 했습니다. 아 뭔데요? 뭐 준비하셨어요? 자, 저희가 요 어떤 걸 준비했냐면 왜 예를 들어 우리 우식 배우가 어느 날 엄마랑 밥을 먹을 때마다 숫자가 사라져. 이거 얼마나 큰 고민이에요. 고민입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집, 내 가정, 우리 엄마 이런 고민들 다른 집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민은 뭐가 있을지 한번 사연을 보고 네. 한번 같이 고민을 나눠보겠다 했거든요. 우리 한번 일단 우식 씨 한번 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연.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나야 멸치볶음. 제가 유독 싫어하는 밥 반찬이 있어요. 멸치볶음이요. 입천장을 찌르는 멸치 꼬리의 까끌까끌한 식감도 별로고 멸치 눈알이 공포증 같기도 하고 멸치 자체 비릿한 맛도 별로예요. 그럴 수 있죠. 최근에 자취를 시작하고 엄마가 반찬을 싸주셨는데 제일 큰 반찬통에 멸치볶음을 왕창 담아주신 걸 보고 그만 화를 내버렸어요. 어떡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싫어하던 반찬이었거든요. 유유. 물론 엄마가 반찬 싸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평생 제 기운은 깡그리 무시하신 채 칼슘 때문에 먹어야 한다. 나이 먹었음 이제 먹을 때도 됐다. 죄송한데 배우 아니세요? 아니 연기를 조금 더 어떤 연령대로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칼슘 때문에부터. 칼슘 때문에 먹어야 해. 나이 먹었음 이제 먹을 때도 됐다. 하면서 엄마가 하고 싶은 친절만 베푸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가져가서 저는 억지로 먹거나 버리거나 어허 할 텐데 말이에요. 정말 제가 멸치볶음을 먹는 방법밖에 없나요? 좋아하는 반찬만으로도 영양소를 채울 수 있다고 엄마를 설득하고 싶다. 아하. 이건 어쨌든 사연자님은 멸치볶음을 싫어하고 그렇죠. 엄마는 이거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데 왜 안 먹어? 먹어! 어렸을 때부터 싫다고 했는데.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귀여운 사연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느 날 날 잡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던 반찬이어서 어머니가 충분히 아실 텐데도 계속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연자님이 네. 최근에 뭐 엄마한테 잘못했어. 멸치 눈알 좀 먹어봐. 아니 뭐 농담인데 어때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우식 뭐 내가 싫어하는 걸 엄마가 자꾸 먹으라고 했다든가. 네. 저는 근데 사실 지금도 가지를 안 먹어요. 아유 좋은 거 알았다. 다음에 게임할 때 우식 가지. 가지. 그거 왜 안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이랑 그 식감. 그래? 말해. 보라 너무 귀엽잖아. 보라색. 그러니까 보라색 옷은 귀여운데 약간 조금 비호감. 우식 배우는 그러면 옛날에 엄마 나 가지 안 먹어 싫어 몇 번 했을 거 아니야. 네.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또 가지 반찬을 내놨을 때 어머니한테 화를 냈다거나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화를 냈다기보다는 밥을 음. 좀 이렇게 세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야? 아 나 화났다.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아, 우리 혜진 배우님 혹시 어머니가 해준 것 중에 싫어해서 뭐 화를 냈다거나 어릴 때 반찬 투정을 했던 기억은 없으세요? 그냥 주는 대로 잘 먹어가지고 아니면 지금 아들이 뭐 싫어하는거나. 싫어하는 거 잘 안 해줘. 아. 남편도 그렇고 한 번 먹고서 맛이 없다거나 싫어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반찬을 안 해요. 왜 속상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 반찬을 안 하니까. 오히려. 점점 그 가지수가 줄어드는 거죠. 먹을 수 있는. 땡큐 약간 이런.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다들 눈치가 이제 슬슬 이거 싫어한다고 하면 점점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맛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안 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없으면 엄마 반찬이 안 남아. 김치밖에 없어. 이제 그만. 이제 나 먹을래.
자 일단 다시 그러면 우리 사연자로 돌아와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제가 조심스레 아주 조심스레 얘기를 하자면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래서 내가 조심스럽다고 얘기한 거야. 이거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 정도 싫다 그러면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영상을 엄마한테 거의 보내줘. 공포잖아요 이분한테는. 내 생각과 혹시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기에 제일 큰 반찬통에 락앤락 제일 큰 거 알지? 제일 이만한 큰 거. 거에. 그래서 조금 예. 엄마의 마음은 사실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 우리 내 새끼 건강하라고 멸치볶음 준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 나이 때까지 저거를 포기 안 하신 거 보면 어머니는 평생 저 노선을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 것 엄마도 같아요. 포기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거는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그냥 과타부타 화를 내기보다는 감사하게 받은 후에 좋은 나눔의 방식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유통기한은 천년만년. 와 우리 승현 배우님 벌써 한숨을 이렇게 깊은 한숨은 내가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진짜 자꾸만 유통기한 지난 물건을 아깝다고 안 버리는 엄마가 고민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생일 선물로 사드린 아이크림을 아직도 쓰고 계세요. 아니 하얀색이었던 크림이 노란색이 됐다고요. 아이고야. 처음엔 딸내미가 비싼 거 사줬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쓰냐더니 진짜 팍팍 쓰지도 않다가 결국 유통기간 지난 거예요. 아, 종종 있는 일이죠. 유통기한은 개봉 후 6개월인데 이거 잘못 발랐다가 피부병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저도 다 엄마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데 좀 버리라고 새로 사준다고 했더니 멀쩡한 게 있는데 왜 사냐고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막 뭐라고 하셔서 너무 서운한 거 있죠. 조만간 몰래 버리고 시침이 뗄까 고민 중인데 그러면 더 싸우려나요? 저런 싸움 해본 적 있죠, 승현 씨?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싸움하고 뒤돌아서면 너무 서글프지 않아? 맞아. 그렇죠. 맞아요. 엄마가 저거 왜 그러니까. 저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승현 배우님 이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승현 배우님 최근에 있었던 일이 혹시 있으면 비슷한 일이 있으면 한번 증언 좀 네. 해주십시오. 최근에 1월 1일이 되면서 이제 저도 제 집 정리를 싹 했어요. 네네.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아니면 오래된 것들, 잘 안 쓰는 것들을 싹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닐봉지에다가 묶어가지고 놨는데 엄마 그걸 또 가져가는 거야. 내가 종종 있는 일, 매우 종종 있는 일. 그걸 왜 가져가? 나 눈물 나. 집에 없냐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일들 무시. 어때요? 네, 아니 진짜 근데 방금 저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막 뭐라 하시는 그러니까 맞아요. 저게 딱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해결책을 약간 생각한 게 무조건 뭐 새 거 사줄게 아니면 뭐 이거 버리고 뭐 해줄게 사줄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냥 사고 해야 돼. 계속 사드려야 돼? 아니 그냥 그냥 사드려? 뭐 사줄게 뭐 얘기하면은 돈 아깝다고 사지 말라. 일단 사서 드리는 네, 거지. 일단 행동으로 먼저 가야 돼요. 그래. 그거는 있다. 네. 사지 말라 하시는데 사드렸을 때 화낸 적은 없었어. 그렇죠. 그래. 그거는 팩트야. 그렇죠. 새 거 오면 좋아는 하죠. 네. 저거는 그러면 결국 일단 저걸 싹 버리는 게 맞는데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새 걸 사서 들고 간 다음에 네. 새 거 새거 보여드리면 보여주면 괜찮으시고. 그렇겠죠. 맞아요? 어때요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새 걸 사주면 당연히 좋지. 이거 새 걸 사달라는 시위는 아니지만 그쵸, 내 거 이만큼 그쵸. 낡았다. 빨리 새 걸로 갖고 와라. 아니 차라리 이렇게 우리 혜진님처럼 그런 어머니면 참 좋겠어. 이거 유쾌하게 다 차라리 사실 나 화장품 사줘 하는 엄마가 훨씬 그렇죠. 저희 또 자식 입장에서는 맞아요. 귀엽고 편할 수. 그래서 오래된 거 혹시라도 계속 바르겠다 하시면 몸에 발라라. 그럼 아. 발 뒤꿈치에 발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무래도 절약이나 아끼는 게 몸에 배 있으시니까 이거 먼저 쓰고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방법은 그겁니다. 어머니의 화장품 세트를 새 걸로 일괄 구매하세요. 1. 2.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어머니가 보기 전에
구형 화장품을 네. 싹 치워서 치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죠. 본인 집에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버리면 안 돼. 가지고 우리 집에서 버려.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네네, 새 아예 걸로 그 세팅을 해놓고 엄마가 보기 전에 튑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고지해드립니다. 이 그거 써. 옛날 거는 내가 뭐 어디 나눠줬어. 그냥 그렇게. 아 너무 우리 잘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떻게 상담소 어떻게 차릴까? 하나는 걸로 넘어가면 너무 진지해지니까. 아 노래 한 곡 하고 가실래요? 아 저희 사실 영화에 노래 한 번 하려 그랬다가 빠진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무슨 지금요? 아무도 몰라? 네. 나는 갯바위. 뭐지? 아 픽시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파도 부드러운 입술 픽시에서 이 노래 나를 흘러나오고 감싸고 향기로운 먼 햇살로 내게 주어 자 이게 중요해요. 세찬 비바람에 내 몸이 베이고 이는 파도에 내 끝이 부서져도 우리 왜 이거 하고 있어요? 매니저님 안 계시는구나. 나 이 노래 왜 알고 매니저님은 왜 안 계시고 매니저님 아, 안 나 계시는구나.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예. 네네네. 안녕하세요. 5년간의 자취생활을 정리하고 얼마 전부터 다시 본가에서 살고 있는 25살 딸입니다. 요즘 서로 다른 청결 기준 때문에 매일매일 싸우게 돼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엄마는 머리카락 한 올만 보여도 바로 청소기부터 돌리는 스타일이고 저는 때 되면 치운다 주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요즘은 엄마가 물걸레 드는 소리만 나도 자동으로 눈치부터 보게 되고 엄마는 제 방문만 봐도 한숨을 쉬세요. 네, 엄마는 제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고 저는 엄마가 너무 깔끔 떠는 것 같아 답답한데요. 이렇게 청결 기준이 다르면요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할까요? 야 이거 오늘 사연 쉽지 않아.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 청결 기준 혹시 이런 일 있으신 적 있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깔끔하죠. 아하 똑같은 거네. 네, 진짜 깔끔해서 먼지 하나 없이 정말 항상 광나게 닦으시고 저도 이렇게 대학 다니고 자취할 때 좀 바쁘면 정리 못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다 한 번씩 걸리면은 그렇게 혼나는 거예요. 음. 나는 치우는데.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도망 나간 거예요. 아. 근데 왜냐면 사실 나 이게 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엄마랑 사는 동안에는 감수하셔야 돼요. 엄마 집이잖아. 어쩔 수 없죠. 엄마 집인데 맞아요. 어떻게 해? 맞아요. 엄마 집인데. 맞아. 예, 내가 내 집에 자취하러 나가면 그때는 뭐 그땐 맞네 맘대로. 예. 로봇 청소기? 그런 방법이 있었어? 로봇 청소기를 사드리면 되나? 자,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저분은 제가 다 이해하는데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왜냐면 제 와이프가 엄청 깨끗해요. 집에 청소기가 모으는 줄 알았어요. 전 청소기를. 저 정도면 컬렉션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청소기를 사요. 그리고 이충 요즘 영하 20도씩 하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일어나서 좀 잠깐 쉬고 싶은데 갑자기 문을 막 엽니다. 환기. 그럼 영하 20도의 공기가 들어오죠.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니 오랜만에 어제까지 너무 고생해서 나 좀 잠깐 쉬고 싶은데 그럼 침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정말 화날 때 청소할 때 있긴 해요. 그 무슨 보라고 말씀이죠? 이렇게. 아 일부러. 화난 거였구나. 이거 청소기 세게. 화나셨던 거였구나. 또 또 놓쳤네. 일부러 누워있는 쉬는 시간에 일부러 문 열고. 굳이 그때 환기를 안 해도 나중에 되는데. 해도 되는데 어쩐지 영하 20도였는데 문을 열더라. 엄청 열더라. 이유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응원은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독립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화이팅!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우식님이 예, 6번 사연 6번째 사연. 다이어트 해지마. 이건 뭐지? 뭘까요? 하란냐 이거.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큰 화제는 엄마의 다이어트입니다. 새해면 항상 찾아오는 엄마의 다이어트 도전기. 귀여우시다.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하시는 욕심도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밥을 적게 먹고 세상을 무기력하게 앉아 계신 모습.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고픈 건지. 저랑 엄마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끝까지 다 먹는 마지막 멤버들로서 먹을 때 큰 행복을 느끼는데요. 엄마가 먹는 행복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귀여우면서도 신경이 쓰입니다. 엄마의 다이어트 도와줘야 할까요?
그냥 잘 먹게 놔둘까요?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나 근데 저 모두가 우울에 빠져 있는 저 집이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엽긴 한데 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엄마의 돼?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니까. 엄마가 밥을 적게 먹고 세상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아 계신 모습. 아유 뭐 어떻게 해야 돼? 방금 읽으면서 그게 보였어요. 그 양을 너무 많이 줄인 건 아닐까? 한꺼번에. 너무 의욕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줄여야 되니까 처음에 한 그릇을 갑자기 3분의 1로 줄이면 힘드니까 한 저는- 그릇을 4분의 3, 저는- 반 요렇게 좀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아니면은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하시는 욕심도 생기신 것 같으니까 예쁘고 귀여운 운동복을 운동하시라고? 운동하시라고? 네. 같이 아니, 뭐 다이어트를 하면서 뭐 운동하고. 뭐. 사실 그런 건 너무 좋죠. 지금 사연자분이 왠지 따님 같은 따님. 느낌이죠.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간 내서 엄마랑 같이 진짜 운동도 다니고 산책을 좀 하면서. 걷고.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어머니 뭐 이뻐 보이고 싶다도 있겠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서 왠지 나 너무 좀 이제 늙은 것 같고 이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보면 이뻐 보이고 싶다로 그냥 표현은 되지만 이제 나를 찾고 싶다. 네, 그렇죠. 활력 있게 살고 싶다 이런 거일 텐데. 제가 다이어트니까 요즘 아, 요령 그럼 하나만 전파해 주세요. 기생 중에 살을 찌웠고 다닐 때또 살을 와 그때 뺐고 얼마나 찌우셨었죠 그때? 그때 거의 사실 언론에는 제가 15kg, 16kg 처음에 얘기했어요. 네. 18kg라고 어감이 너무 18이잖아요. 그래서 15kg라고 했는데 네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정확하게 18kg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오락가락 하니까 워낙 진실하신 분이군요. 미안해가지고 네. 근데 18kg가 맞긴 한데 뭐 하셨어요? 그 운동? 운동을 3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걷는 거 1시간 반 하고 이렇게 웨이트 1시간 반에서 3시간씩 하고 그때 이제 칸느 가고 이럴 때 쫙 빼서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아니 페라사이트에 어머니 나오시는데 Where's your mom? 네. 이런 거예요? 왜 안 계시냐? 그래서 칸느 카메라가 저를 지나친 거예요. 어머. 근데 봉준호 감독님 여기도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어머님이시다. 그럴 수 있어. 이거 결국은 뭐 왕도가 없잖아요. 이거 뭐 운동하고 먹는 거 줄이고. 줄이고.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그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건 어렵고 엄마 손 잡고 진짜 공원도 걷고 같이 옷도 보러 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엄마의 지금 우울을 다른 곳에서 좀 밝게 해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다 그럼. 자 다음 사연을 한번 부모님과 여행만 가면 사소한 서운함들이 계속 쌓여서 고민입니다. 연말에 여행을 갔는데 돈 좀 들여서 전통 음식이랑 술이 무제한인 요트 투어를 예약해 놨었거든요. 뭔지 모르겠어. 사진도 보여드렸고 분명 요기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아침 리조트 조식을 무슨 코끼리밥처럼 드시고 오셔서는 정작 요트 위에서는 배불러서 못 먹겠다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그 다음 날도 눈만 뜨면 조식부터 찾으셔서 이럴 거면 비싼 식당 왜 예약했나 싶고 전 기왕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면 MG 코스, 빵지 순례, 분위기 좋은 카페 등 부모님이 못 해보셨을 법한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현지 전통 음식 식당에 가서도 느끼하다며 고추장이랑 김치부터 찾으시는데 그냥 다음 여행부터는 부모님 취향만 한가득인 풀코스로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자 여행에 관련한 또 갈등 문제입니다. 우리 승현 씨 뭐 이런 경우 있었나 봐요? 옆에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사연을 보고 계시는데. 고추장 김치 막 약간 이런 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들고 가세요 부모님. 부모님 모시고 해외 가본 적 있어요? 네 가본 적 있어요. 네, 저런 일들이 좀 나 있었나요? 있죠. 막 다리 아프다 아니면 뭐 짜다. 뭐 약간 짜다 진짜 많이 했어요. 짜다. 이거를 뭐 이 돈 주고. 내가 누가 한국말 듣지도 않는데 누가 들을까봐 막 웨이터가 들을까봐 막 왜 저래 막 우리 엄마 왜 저래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때 이런 경우 좀 있으셨나요? 어땠어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희는 그거를 했어요. 약간 금지어들. 이거 뭐 직접 계약서를 썼어? 쓰진 않았지만 부모님이랑 계약서를 썼어? 쓰진 않았지만 무조건
우리가 가자는데, 우리가 먹자는데, 우리가 예약한 곳 무조건 거기 가자. 가서 맛있게 먹어 그냥. 예, 예. 안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 이래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니까 딱 되더라고요. 여기 사람 사는 게 진짜 다들 비슷해서 이렇게 댓글을 쓰셨는데 진짜 다 똑같은 고민하나 봐. 그리고 왜 이렇게 모시고 갔을 때 그렇게 또 싸울 일이 많잖아. 내 딴에는 효도하려고 막 노력해서 계획 짜서 돈 그러니까요. 들여서 모시고 갔는데 뭐 이건 뭐 음식도 뭐 어쩌고 뭐 이러시고 뭐 여기 뭐 왜 오는 거냐 뭐 날도 덥구만. 제가 어머니랑 단둘이서 여행을 갔을 때 효자다 너. 결국엔 맥도날드 먹었어요. 아 싸워서 엄마랑.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가자. 여기 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언의 어떤 합의인 거죠. 네, 그냥 메뉴도 그냥 제가 그냥 골라서 그냥 시키고. 네. 그 인터넷에 부모님이랑 여행할 때 10계명 같은 게 이렇게 어, 떠도는 게 있거든요. 봤어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한번 보시면 지금 검색해서. 했던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신기하다. 아이고 이런 게 있네요. 이거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봐 주시죠 우식님이. 야 아직 멀었냐? 금지. 음식이 달다. 금지. 음식이 짜다. 금지. 야 이거 겨우 이거 보러 왔냐? 금지. 야 조식 이게 다야? 금지. 야 돈 아깝다. 금지. 야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지. 금지.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무슨 맛으로 먹냐? 금지. 야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 금지. 야 야 이런 물이 제일 맛있다. 야. 나 이거 근데 이거를 전체 다 육성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전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 들어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아직 놀러 가기 전에 웃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다. 자 다음 사연 한번 승현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구독이입니다. 3년 전부터 열심히 준비해온 학교에 합격하게 되어 요즘 행복하고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개학이라는 사실이 점점 실감나면서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숙사 생활로 인해 부모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착하다. 효자네. 지금은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던 가족과의 시간이 갑자기 줄어들 생각을 하니 부모님과의 사이가 장차 자연스레 멀어지는 것이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라 느껴지네요. 어쩜? 기숙사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은데 제가 어떤 마음가짐과 노력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와 이거. 와 너무 와 착하고.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그 공부를 되게 잘하나 봐. 이 똘똘한 되게 친구야. 이 똘똘한 친구야 이거. 구독이 너 나중에 정말 뭐가 돼도 잘하겠다. 진짜로. 이건 구독이 진짜 너 정말 제가 근데 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영화 넘버원 아닙니까?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의 주제가 또 어머니와 또 자식 간의 네. 사랑이라는 건 진짜 그거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이건 조건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그럼요. 요 학생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는 하나 있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기숙사를 가든 군대를 가든 학생이 앞으로 뭐 유학을 가든 부모님의 마음속에 학생은 절대로 멀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네번. 그거는 네번.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참 부모님이 이런 고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게 너무 기특한 거야 이게. 아니 저 친구가 우식이 자리에 들어왔으면 넘버원에 숫자가 떨어져. 와 그러면 저 친구는 우식이보다 훨씬 빨리 어떻게 잘 해야 너무 잘한다. 아니 근데 우식이는 그거를 그러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좌충우돌을 막 네. 저 친구가 나왔으면 이제 단편 영화가 됐겠죠. 바로 해결합니다. 잘 끝났어. 그거 바로 끝나고. 근데 전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진짜 학생 기특한 생각하고 있는 맞아요, 거다. 진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숙사에 있다고 애틋함이 더 커져서 더 좋은 맞아, 관계가 맞아. 되지. 그 얘기하고 싶었었어. 예,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지금보다 더 끈끈해지고 더 좋아질 겁니다. 진짜 잘 될 거예요. 맞아요. 네. 진짜. 잘 될 거예요. 네, 이 친구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사연까지 저희가 모두 상담을 마쳐봤습니다. 네 오늘 넘버원 우리 영화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다른 가족의 고민은 또 뭐가 없을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라이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시계 가니 그거? 아니 안 가요. 자 넘버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